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르다임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김리석입니다. 저희 바르다임 병원에서는 기존에는 관절, 척추, 말초신경계의 재활치료만 하고 있었는데 최근 중추신경계 질환의 재활치료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추신경계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뇌질환입니다. 오늘은 뇌질환의 재활치료와 주의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흔한 뇌질환으로는 뇌졸중, 비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뇌손상 등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으로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뇌내로 출혈이 생기는 뇌출혈이 있고, 비외상성 뇌출혈에는 지주막하 출혈, 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출혈 등이 있습니다. 외상성 뇌손상은 말 그대로 외상으로 인해 뇌 내에 혹은 뇌와 두개골 사이에 출혈이 생기거나 뇌실질의 충격으로 인해 뇌조직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뇌질환의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뇌질환은 뇌졸중이나 출혈, 외상이 생긴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동신경이 모여있는 곳의 손상이 생긴다면 편측 또는 양측 상하지 마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인지나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에 손상이 생긴다면 인지 기능이나 언어 기능의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럼 재활치료는 왜 해야 할까요? 재활치료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했을 경우에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장애 정도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재활치료를 하면 장애가 호전이 될까요? 그 이론적 근거로서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그 신경이 담당하는 부위를 자극해 주었을 때 남아있는 다른 신경이 손상된 신경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손상된 신경이 재생이 되어서 기능이 회복된다는 이론입니다. 재활치료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분류를 한다면 운동, 작업, 언어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치료는 다시 세분화할 수가 있는데, 운동치료는 주로 하지 기능과 보행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작업치료는 상지 기능과 삼킴 기능, 그리고 인지 기능에 집중을 하는 것이며, 언어치료는 언어장애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재활치료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운동 기능의 회복은 3개월 이내에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3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나 인지 기능은 운동 기능에 비해 더 늦게 회복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대신 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호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활치료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재활치료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특히 질환 발생 72시간 이내에 재활치료 시작할 것을 권고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낮은 강도의 재활치료를 시행해야 하겠죠. 두 번째, 단계적으로 환자의 상황에 맞는 재활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환자마다 증상과 심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뇌질환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늘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제 뇌질환의 합병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발은 질환 발생 후 한 달 이내에 가장 흔하기 때문에 초기 재활치료 기간 중에는 특히나 재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오래 누워있던 분들이 갑자기 앉거나 서는 활동을 하거나 재활치료를 받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서히 자세 변경을 하거나 심한 경우 식이나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뇌질환 환자분들은 삼킴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음식물의 기도 흡인과 이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흔히 나타나기 때문에 식사 시 자세를 신경 쓰고 삼킴 장애에 따라
음식물의 종류를 조절해야 하며 삼킴장애에 대한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조영제를 삼키면서 영상을 촬영했을 때 조영제가 식도로만 넘어가야 되는데 화살표 방향의 기도로 넘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는 호흡곤란과 폐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운동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에게는 낙상도 아주 주의해야 하는데요. 낙상은 추가적인 외상, 기존 질환의 악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절이 굳는 관절 구축, 하지정맥 혈전증, 욕창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뇌질환으로 인한 통증도 환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입니다. 환측의 어깨 통증, 경직으로 인한 통증, 신경병성 통증, 신경손상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복합국소 통증 증후군 등이 비교적 흔한 통증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흔한 뇌질환, 그의 재활치료와 치료 시의 주의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뇌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